안녕하십니까, 한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나무 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나무 결 방향은 여기 진하게 있는 이 자체가 나무 결이거든요. 나무 결이 물결 치듯이, 파도 치듯이 되어 있기도 하고, 결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거는 나무를 서로 대략 한 5cm 정도 되는 나무들을 붙였기 때문에 나무 결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같은 결 방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을 이해하는데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스 아저씨가 이제 설명할 때는 보통 이게 도너츠 모양의 그림을 가지고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안쪽을 깎을 때 또 바깥쪽을 깎을 때 이 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뒷면에 보였던 이걸 그대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바깥쪽을 깎을 때와 안쪽을 깎을 때, 이걸 둥글게 한다 했을 때 제일 둥글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기점으로 이게 나무 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때 안쪽을 깎느냐 바깥쪽을 깎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바깥쪽을 깎을 때 이면을 둥글게 깎을 때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결의 방향이. 그리고 이 부분을 깎을 때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어떠한 나무든지 이 결 방향은 4개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여기에서 반대로 깎았다 했을 때 한 중간 정도는 괜찮지만 쭉 깎아 나오다 보면 이쯤에서 이게 떨어져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나무 결하고 반대로 칼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까맣게 칠한 이 부분을 기점으로 서로 양쪽으로 4군데씩, 여기에서 이제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까지 이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 부분, 까맣게 칠한 부분이 또 기점으로 돼서 이렇게 4갈래의 나무 결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나무 결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제 모양이 다양해지면, 예를 들어서 가장 볼록 올라온 이 부분을 위아래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결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여기는 또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나무 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높은 지점에서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나무 결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 꼬리 부분에서는 반대로 이게 오목하게 들어갔으니까요, 오목하게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여기서도 바깥쪽으로 나무 결이 형성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숟가락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 적용을 시켜 보시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열십자가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깎아가는 방향이 여기 안쪽과 바깥쪽을 깎는데, 바깥쪽은 이 방향으로 또 이 방향으로 여기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고요. 안쪽을 깎을 때는 여기 지금 제일 들어간 부분을 기점으로 4군데로 결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원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뒤집어진 형태다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열십자가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까지 이렇게 결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실제 깎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깎을 때는 또 다른 그 결이 깨짐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만 이 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처럼 평면이 아닌 입체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점에서 밑으로, 높은 지점에서 밑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향으로도 충분히 결을 깎아 나간다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실제 나무가 서서 자랄 때는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서 있든지 이렇게 서 있든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다란 실타래처럼 쭉쭉쭉 있습니다. 나무 결이. 이 부분은 이제 나무를 절단한 면이고, 그래서 여기에 희미하게 뭔가 터치한 것처럼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 방향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나무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렇게 나무 결이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라데이터 파에는 굵직굵직한 형태로 나무 결이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보라색 나무 퍼플하트도 어떻게 보면 마티카랑 보여지는 게 비슷합니다. 마티카랑 보여지는 게 비슷한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결이 길게 나무가 자라는 방향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결이 짧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나무 모양은 길다란 형태지만 이렇게 결이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짧은 형태로 이런 숟가락 손잡이나 뭔가 기다란 형태를 조각을 했을 때는 부러지기가 쉽다고 그랬죠, 나무 결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조각들을 할 때도 나무 결을 이용을 한다는 건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 나무 결 방향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숟가락을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부분 이제 머리 부분이 될 거고요. 반듯하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무 결이 짧게 되는 거예요. 어디 마트나 이런 데 나무 숟가락을 샀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부러졌다. 그건 왜냐? 이 나무 결을 짧은 부분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할 때는 이런 결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량으로 기계가 뽑아내기 때문에 이런 결을 보지 않고 무조건 가공을 해서 생산되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부러지지 않고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면 이 방향이 아닌 나무 결이 제일 긴 쪽으로 손잡이를 그려주는 게 이 자체가 더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무가 반듯한 형태다 해서 그대로 반듯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나무 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튼튼한 나무가 또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걸 부러뜨리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이 결 방향으로 되는 거는 부러뜨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가야 여기 부러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그림을 그릴 때 나무 결을 그대로 길게, 여기에서도 나무 결을 길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아주 튼튼한 그런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그런 결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물과 영양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가 약간 이런 실처럼 계속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제 마티카라고 해서 초보자분들이 조각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 지금 물고기를 조각을 했잖아요. 이게 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결 방향을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깎았다면 이 꼬리 부분, 특히나 짧은 이 꼬리 부분이 힘으로 딱 주면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입체를 조각을 하다 보면 나무 결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를 조각할 때도 어느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림이 되어 있다 했을 때 결이 제일 짧은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결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와 유사할까를 생각을 해서 이 방향을 살짝 틀어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무 결 방향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최대한 이 결이 길게 연결이 되게, 그러한 게 이제 나무 조각을 할 때 조금 신경 쓰시면 더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책장에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나무 결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책장을 포개 놓은 거와 같다라고, 결 방향이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꼽으면 여기 손이 탁탁 걸리죠. 근데 이 밑으로 내리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이게 나무 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책을 이렇게 펼쳐놓은 형태와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칼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칼을 이 방향으로 써 내려가야 나무 결을 그대로 깎아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대로 하면 이게 다 뜯어지고 깨지는 거겠죠. 이 내용을 또 참고를 하셔서 직접 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영상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전달되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거나 여건이 되시면 주변에 있는 조각 전문 공방을 찾아서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기회를 갖고 배우시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